안녕하세요. 청소년복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관련 파트를 발표할 교육학과 16학번 김혜리 윤호입니다. 먼저 저희 발표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진로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본 뒤 초, 중, 등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진로교육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외 사례로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진로교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로교육법은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 조항입니다. 2015년에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제1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해서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를 살펴보시면 각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 등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국가 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진로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기관이며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민법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 이곳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진로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이트 한번 커리어넷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들 학창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진로 강의를 들으면서 커리어넷을 한 번씩 접속해 보셨을 것 같은데 커리어넷은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고 여러 진로 관련 영상과 교육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알아갈 수 있게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 사람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초, 중, 등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한 학기 동안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토론이나 실습 등 학생 참여업으로 수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로와 탐색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프로그램 중 진로 체험인 꿈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꿈길은 꿈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의 줄임말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학교의 진로 체험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대학, 민간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단위 학교의 학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충남 공주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공주대학교 산업대학과 연계해서 3D 프린팅 전문가라는 진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한 학생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링크 클릭해서 유튜브 영상 다 보셨나요?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림 지역에서 진행된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신림 지역의 진로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 잘 연결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신림 지구대와 연관된 프로그램은 먼저 경찰관 체험이 있습니다. 신림 지구대와 연결되어 실제 학생들이 경찰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신림에 서울대학교가 있죠. 신림에 서울대학교와 연관되어서 서울대 생명공학부에서 진행한 과학자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DMC 직업전문학교와 연관된 그래픽 디자이너 체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역시 진행 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자료를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모두 유튜브 영상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자유학기제의 직업체험센터가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체험센터의 부족은 곧 청소년들이 받는 진로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시간을 채우기 위해 대충 시간 돌려받기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유학기제 관련 기관 직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송파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K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직원은 학생들이 진로 교육을 체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험 센터가 부족하여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고 인기 있는 직업 체험은 자리가 부족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한 학생은 자신이 원치 않는 분야의 수업을 반강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진로교육이 변질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열이 높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진로교육이 아닌 대학과 같은 진학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혜리 학우가 진로교육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16학번 김혜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호동학우가 진로교육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진로교육법 제4장 이하로 내려와 있는 진로교육 지원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몇 가지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4조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가진로교육센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로 플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학우분들이 흥미롭게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로 플러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 직업에 대해서 파악하기 전에 자기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신 커리어넷의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면요. 제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들어와서 고등학생 배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진로 고민 해결하기에서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직업 정보나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배너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자기 이해를 보시면 중고등학생용 심리 검사가 있고요. 아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학교 심리검사가 미리 뜨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우들이 이 배너를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진로 시간이나 정보 시간에 컴퓨터실에 가서 이거를 계속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직업 적성 검사나 직업 가치관 검사처럼 지금 대학생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검사들을 인터넷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요. 특히 여기 아로플러스라고 자기 이해 및 관심 직업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길래 이렇게 미리 받아봤습니다. 조금 디자인은 좀 많이 옛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열어보면 아로플러스를 이용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학생용 활동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에 비해서 되게 안에 내용은 되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로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례를 통해서 시작하며 진로 탐색 안내, 나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특이했던 게 자기가 필요한 거를 클릭하면 그 배너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나에 대한 이해 중에서도 나의 가치관과 직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차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활동 내용과 그 활동 목표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쫙 볼 수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활동집을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빈칸들이 나와요. 제가 고등학생으로 로그인하지 않아서 이 안에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활동집 PDF로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아마 디지털 교과서처럼 이거를 바로 안에 쓸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한다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진로교육센터 다음으로 조금 더 하위 체계인 지역에 있는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인 하자센터의 창의진로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저희 상명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인턴십을 많이 나가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되게 흔히 들어보셨던 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창의 진로 교육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키워드가 중간에 있는 노란색으로 제시가 된 소통, 협력, 삶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진로 교육을 받으면 저도 제 때를 생각해 보면은 진로 교육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청소년 수련관에 다 같이 버스 타고 가서 되게 관심도 없었고 누구도 수요가 없었던 도자기 만들기 이런 거 하고 오고 막 이게 진로 교육인지 아니면 정말 놀러 갔다가 무슨 체험하고 오는 건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학교가 아니라 외부 센터인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청소년과 소통을 했다라는 게 티가 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 2020년대에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그 가정 하에서 새로운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진로 역량, 삶의 역량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가정 하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통, 협력, 삶의 기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업과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꾸려가는 몸과 마음,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자센터와 연결된 센터 내외부 자원 관계망과 연결을 해서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대상 맞춤별에 따라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업 연계를 통해서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길래 되게 소개하기 좋겠다 싶어서 청개구리 작업장이라는 거를 가져왔어요. 여기에서는 청개구리 하면은 다들 엄마 말 안 듣고 시킨 거 반대로 하고 그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늘 시키는 것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마련받고 자기들의 프로젝트를 직접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것저것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림의 작은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보드 작업 시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난관 1 해놓고 부품 없음, 가격 높음,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들만의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보드를 만들고 이런 직접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청개구리 보드장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자신들이 만든 보드를 전시하고 옆에 보면 피드백도 받은 자기들이 정말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자신들이 청소년들이 먼저 의견을 내고 그 난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도 청소년들이 어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방금 말한 제 진로 경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언제나 시켜준 수요조사 같은 건 별로 없었고 뭐 상황이 되는 곳에 가서 이런 거 시간 때우고 오는 거였는데 이런 활동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자기의 적성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교는 쓰는 공부를 하는 곳이라면 여기는 만드는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학교는 365일 쓰기만 하는데 토론이 있지만 30% 정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난관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작전 회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제가 맡은 청소년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 뿌듯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희도 팀플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이 청소년들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진로교육과 일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랑 호동하고 둘 다 독일에 인턴십을 나가서 마침 진로 교육에 관련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업계 학교로 인턴십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도 있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독일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학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독일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와 되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까지는 삶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배우고요. 그 다음이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학 가기에 유리한 학교에 가서 당연히 대학을 가는 게 잠정적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곤 하는데요.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우프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이 있는데요. 김나지움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13학년까지 배우고 그 중에서 36%가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다른 하우프슐레와 레알슐레는 실업학교예요. 하우프슐레는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에 들어가는 곳이고 레알슐레는 하우프슐레와 김나지움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더 돌아보니까 대학에 갈래요 할 수도 있고 마저 취업을 할 수 있는 코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많이들 진학하지만 독일에서는 그렇게 대학 학위에 대한 큰 그건 없고요. 사실 최근에 독일에서 대학 진학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사례에서 이런 학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더 가까운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제를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데 사실 비교하기 어렵다 생각한 게 독일의 실업률과 우리나라 실업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일단 독일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이미 넘어섰고 최근에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81%의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위해서 대학에 진학한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직접 레알슐레에 갔던 이호동 학우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라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여기서 레알슐레에서 직업 교육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일을 찾는가에 대한 페이지예요. 일단 듀얼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데 회사랑 학교를 번갈아 다니면서 직업 교육을 받고 실제 일도 진행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는 그 에듀케이션 기간 동안은 500유로를 벌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실전도 다 했고 이론도 다 했다 그렇게 하면은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기가 인턴십을 했던 그 실습을 했던 회사로 직접 취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실제로 미술 관련 직업 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직접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기 차에 붙이기도 하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갔던 독일 생산학교 사진인데요. 사실 생산학교는 레알슐레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가정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아니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던 대안학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이 엄청나게 커서 캠퍼스가 다양한 직업교육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는 사진은 화원인데 여기서 정원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 직업을 받고 오른쪽 사진은 자전거를 수리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신기했던 게 진짜 독일 주민들이 자기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여기에 와서 고치고 가요. 이게 학교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직업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밑에 와서 자전거를 고치면서 직업에 대한 실제적 모습도 배우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직업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진짜 자전거를 고치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주하거나 고생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 일을 오일을 묻혀가면서 열심히 진짜 실제적인 모습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그 게시판에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파일을 올려드렸으니 그걸 다운로드해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부터 33쪽에 보면은 보기와 같이 이렇게 세부 추진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4개로 요약하여 보자면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교육 대상 확대, 진로 체험 활성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이렇게 4가지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다음 장을 살펴보시면 이 적혀진 칸에 어떻게 이러한 세부 과제를 진행할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이 추진 과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점이나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제 3차 진로교육 5개년이 나올 차례인데 이제 거기서 추가되어야 할 추진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논의는 이제 자유학기제 진로 프로그램의 개선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지역사회 연계 미흡, 지역별로 격차,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는 자유학기제 진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그리고 교내 외 진로 교육에 어떤 것이 새로 추가되면 좋을지 그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